어느 한 일본인이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한 이 돌.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교토 한 청년이 발견한 돌 조각이 두 나라를 발칵 뒤집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기의 발견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 큐레이터는 왜 이 돌덩이를 보고 충격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100년간 찾아 헤매던 그것이라는 걸요. 낡은 종이에 적힌단 4글자의 코드. 국제적 문화재 반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전쟁의 혼란, 잊혀진 비극, 그리고 한 노인이 평생 숨겨온 충격적 진실. 이 조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책이 말하지 않은 한일 관계에 숨겨진 비밀, 그 진실이 지금 이 순간 밝혀지고 있어요. 저는 하루키입니다. 올해 26, 교토 외곽에 살고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빨리 집을 정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집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했으니까요. 오래된 목조주택,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고 방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집가는 아니었지만 평생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셨죠. 특히 창고는 손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정리하려면 일주일은 걸리겠네. 한숨을 쉬며 창고 구석을 파헤치던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들 사이에서 천으로 감싸인 물건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레 풀어보니 돌덩이. 아니, 돌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회갈색 돌 조각은 약 30cm 정도 크기였어요. 한쪽 면은 깨끗하게 잘려 있었고 다른 면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꽃과 구름 무늬, 그리고 사람 모양 같기도 한 조각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천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경성에서 온 조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군요. 경성. 서울의 옛 이름이잖아.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계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돌 조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셨을까? 저는 돌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니 먼지가 날렸고 그 아래로 희미하게 빛나는 석재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그냥 돌덩이는 아닌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이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돌 조각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조각의 곡선, 문양의 흐름,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돌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요. 할아버지, 이게 뭐죠? 왜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질문은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토대학의 미술사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돌의 정체가 궁금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돌 조각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교토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아버지의 대학 선배로 동아시아 문화재 전문가였어요. 언제나 바쁘신 분이지만 제 급한 연락에 시간을 내주셨죠. 하루키 군, 오랜만이구나. 내 할아버지 소식은 들었다. 애석하게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돌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돌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한 거지? 할아버지 유품 중에서요. 창고에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말없이 돌 조각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각의 윤곽을 따라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하루키, 이리 와봐. 책에는 탑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층으로 쌓인 아름다운 석탑이었어요. 이건 경천사 10층 석탑이야. 한국의 국보야. 고려시대 지어진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지.
교수는 사진과 제가 가져온 돌 조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돌 조각은 경천사 10층 석탑의 일부분이야. 틀림없어.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국보라고요? 그럼 이건. 그래,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야. 경천사 석탑은 100년도 더 전에 일본에 의해 반출됐다가 대부분 돌아갔어. 하지만 몇몇 조각은 끝내 사라졌지. 이게 그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 나카무라 교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야자키 씨,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경천사 10층 석탑 자료 좀 보내줘요. 지금 당장. 저는 할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교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경성에서 온 조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 경성은 일제강점기 서울의 이름이었지. 내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문화재야. 우리는 온종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교수의 컴퓨터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의 여러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중에는 분명 저희 돌 조각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907년에 반출되고 1918년에 대부분 반환됐지만 일부는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지금 그중 하나가 내 손에 있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한 돌덩이가 100년 넘게 실종된 국보의 일부라니요. 교토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돌 조각이 들어있는 가방을, 머릿속에는 나카무라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1907년 일본 국내성은 조선 총독부를 통해 경천사 10층 석탑을 해체해 일본으로 가져왔어요. 교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의 많은 문화재를 수집했지. 연구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어. 탑은 도쿄 우에노 공원의 제국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1918년 국제적 압력과 비판으로 인해 일본은 석탑을 조선으로 반환했지만 몇몇 조각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 손에 있는 거죠. 집에 도착해 저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 나는 경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 가지 가져오는 것이 있다. 미술관 보관실에서 본 돌 조각이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던 것, 버려질 운명이었다. 나는 그것을 구했다. 훔친 것이 아니라 보존한 것이라 믿고 싶다.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돌 조각을 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전리품으로 가져오신 걸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니 1963년에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뉴스에서 한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를 받다. 내가 가진 이 돌 조각도 그들이 찾는 것일까? 돌려줘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이제 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 갈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0년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돌은 내 죄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군가 언젠가. 할아버지는 돌 조각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으셨던 거죠. 할아버지.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돌 조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찢겨진 역사의 한 조각, 두 나라 사이의 아픈 기억, 그리고 할아버지의 죄책감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돌 조각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물관에 가져가야 할까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지역 교토 박물관에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교토 시립박물관은 생각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큐레이터들도 나카무라 교수의 소견서를 본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루키 씨,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확인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돌 조각을 임시로 기증받아 전문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 돌 조각은 확실히 경천사 10층 석탑의 일부였습니다. 정식 기증 의사가 있으신가요? 박물관장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유품이자 제 가족의 일부였으니까요. 기증은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돌 조각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물관은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몇 주 후 동아시아 문화교류 잃어버린 조각들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천사 석탑 조각이 있었죠.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검은 천 위에 놓인 돌 조각은 특별한 조명 아래에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냈어요. 전시회 개막일, 저는 전시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오가며 설명을 읽고 사진을 찍고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둘러보다가 경천사 석탑 조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천천히 몸을 숙여 유리 케이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서요. 이게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 조각. 우리가 100년 동안 찾아왔어요. 경천사 10층 석탑의 잃어버린 조각이에요.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국중앙박물관 큐레이터예요. 일본 문화재 전시를 보러 왔다가 이걸 발견하다니. 지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한국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석탑에는 분명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우리 돌 조각이 들어갈 자리였죠.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그날 저녁 박물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원은 한국중앙박물관에 연락했고 양국 박물관 관계자들이 모여 이 발견의 의미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논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스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놀라운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경천사 10층 석탑, 유실된 마지막 조각 교토에서 발견. 순식간에 이 소식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루키 씨, 어떻게 이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조각을 얻게 되셨나요? 한국 측에 반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건 언론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교토박물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일본 문화청 대표, 교토박물관장, 그리고 한국에서 급히 도착한 한국중앙박물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일 문화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박물관장이 말했어요. 경천사 10층 석탑 조각은 정밀 검사를 통해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D 스캔 결과 서울 한국중앙박물관의 석탑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00년 넘게 찾아왔던 조각이 이렇게 발견되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의 발견을 넘어 양국 간 문화적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후회? 안도? 아니면 평화? 연단에 선 지원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시대 최고의 석탑으로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1907년 해체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후
1918년 반환될 때 몇몇 조각이 유실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각이 바로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3D 모델링 이미지가 띄워졌습니다. 서울 한국중앙박물관의 경천사 석탑과 우리가 발견한 조각이 디지털상으로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퍼즐 조각처럼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조각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어 석탑의 불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문화재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된 국보급 유물 한 일. 문화재 협력의 새 장을 열다.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돌 조각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돌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어요. 100년의 역사,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밀이 담긴 증인이었죠. 언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돌 조각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온 거죠.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유품이니 제 소유였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창고를 뒤졌어요. 거기서 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쓰신 일기였죠. 1945년 7월 10일. 오늘 경성박물관 지하 보관소에서 돌 조각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이미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가져갈 예정인 듯하다. 그중 한 조각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누구의 실수인지 포장을 빠뜨린 것 같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돌은 내 죄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구한 것이기도 하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분실되거나 파괴될 수도 있었을 테니.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그게 옳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문화청과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을 만나 제 결정을 전했어요. 저는 이 돌 조각을 한국에 반환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국가 간 협상과 법적 절차를 거치기 마련인데 개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돌 조각을 떠나보내는 건 어쩐지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돌은 이제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가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경천사 석탑 조각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특별 허가를 받아 조각을 직접 운반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지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에서 한국중앙박물관까지의 이동은 말 그대로 의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에스코트까지 따라붙었죠. 박물관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이 줄지어 맞이했어요. 관장님부터 학예사들까지 모두 경건한 표정이었습니다. 100년 만의 귀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각은 특별 보존실로 옮겨졌어요. 전문가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3D 스캔을 통해 석탑과의 정합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관람객 없는 시간 경천사 10층 석탑 앞에 섰어요. 보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자리에 돌 조각을 맞춰보는 작업은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 돌 조각을 들어 올렸고 천천히 빈자리로 움직였어요. 딱 맞습니다. 돌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완벽하게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지원이 제 옆에 섰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돌은 울지 않지만 사람은 웁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날 한국중앙박물관은 특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년 만에 귀환 경천사 10층 석탑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공식 반환 의식이었어요. 박물관 대강당은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지원이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행사는 경건하고도 화려했어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으로 시작해 경천사 석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강연자가 말했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시장으로 이동해 이루어졌어요. 석탑이 있는 특별 전시실에는 붉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신호로 천이 천천히 거치자 완성된 경천사 10층 석탑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특별 조명 아래 석탑은 그 웅장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자리 없이 완전한 모습이었죠.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된 돌 조각도 그 자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관장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루키 씨, 100년 전 이 탑은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조각을 되돌려준 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석탑 앞에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 스피커를 통해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천년의 세월을 넘어온 듯한 깊고 맑은 소리였죠. 지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천사 종소리예요. 디지털 복원한 거죠. 석탑이 원래 있던 경천사의 종소리를. 저녁 한강변을 거닐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창고에서 발견한 돌덩이가 이렇게 큰 이야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돌 조각은 집에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그 일렁임 속에서 할아버지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작은 돌 조각 하나가 이어준 국경을 넘은 인연, 시간을 뛰어넘은 연결,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를 잇는 끈.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 아닐까요? 600년 전 조선은 이 탑에 이상향을 새겼습니다. 100년 전 그 이상은 찢기고 부서졌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그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 탑은 완성됐습니다. 다시 한국의 땅 위에서 경천사 10층 석탑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그날 서울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6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손길이 새긴 이 석탑은 100년의 기다림 끝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한 일본 청년의 용기와 양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잃어버렸던 우리 문화재가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이 석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의 혼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의에 관해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희망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묵묵히 기다려온 우리 모두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석탑이 다시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처럼 우리의 미래도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